오늘 발제해주신 우리 박용철 부서장님께서도 경상에서 발제했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좀 디벨롭 시켜서 오늘 발제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공감들을 형성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임금체계 개편하면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진시 임금체계, 그러면서 뭐 동일노동과시 동일임금 얘기하는데 사실 임금피크제는 거기에 굉장히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하더라도 그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이제 폐지할 것인지 또는 좀 수정을 보완해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정년 연장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첫 단추를 거의 기재부가 그림을 그려서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노동의 모습과 제대로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저는 가장 큰 고민들은 이 과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기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럼 그때 담길 때 무슨 내용들을 담길 것인가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좁혀지고 구체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김정희 의원님도 기재부에 계시고 박혜철 위원장은 또 당의 또 노동위원장 맡고 계셔서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또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용철 부수장님께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제가 부탁드린 거는 원래 30분이었는데 우리 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던 거를 알아요. 그냥 바로 이어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 35분, 40분 정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토론, 자유토론을 하는데 자유토론 전에는 지금 한국민주 중앙연구원의 정의원 박사님께서 실태조사 좀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박사님 내용들 좀 파악되어 있고 그 부분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발제 시작할까요? 예, 우리 박예철 부소장님 발제 앞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인 부서 강민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최준호 교수님하고 박혜철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된 지 지금 이제 만 5년 이상 되고 있고요. 그때 전서부터 이제 공공노령에서 이제 같이 좀 연계된 일을 좀 하고 있다가 이 임금피크제를 이제 접하고 이제 그대로 조금씩 이제 같이 해오면서 사실 뭐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게 이제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좀 개편을 해본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또 분들하고 좀 조금 이제 작업을 같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할 내용들은 처음 정부 권고안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좀 제가 모아놨던 자료들 하고 최근 거까지 조금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PPT로 만들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 쪽에 자체적으로 먼저 이게 만들어진 거라서 은행 쪽에 임금피크제는 그 전서부터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계는 좀 다른데 그런 거 감안해서 정리를 했고요.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들은 임금피크제의 현황하고 또 일본의 사례를 조금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인데 뒷부분의 개선 방안은 최근에 제가 공공기관위원회에 좀 제시할 이제 자료들, 제가 작업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기재부에서 너무 완고하게 이 부분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참 좀 깝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타개할 것인지를 이런 자리에서 좀 서로 좀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듣고서 좀 다음 새로운 좀 자료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13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진짜 난데없이 임금 피크제와 청년 일자리를 연계를 시키면서 임금 피크제를 이제 발표하고 이걸 이제 당연히 강제적으로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빠졌지만 지금까지도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임금 피크제 항목입니다. 그 항목이 거의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동일하게 현재까지 약간의 지표만 바꿔서 이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제도 자체의 어떤 큰 문제 결함부터 해서 또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하고도 당연히 이게 전혀 매칭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매칭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특징이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고 그냥 시행을 해왔는데 이때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더 이제 그랬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됐고 또 시행상에서도 뭐 모든 게 사실 참 논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임금체계 개편한다고 최근에 오시는 말씀대로 직무급 도입하려고 하는데 직무급하고 임금 피크제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좀 아무튼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피크제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과연 지금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얼마나 이것을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안을 제시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실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단기 방안하고 중장기 방안을 좀 분리를 하되 완전 폐지 쪽하고 만약 폐지를 안 한다면은 이걸 이제 다른 방안으로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국민연금하고 연계 뭐 그런 걸로 이제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아직은 이제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 14페이지가 임금 피크제 추진 과정인데요. 쭉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정년 60세 의무화가 됐는데 60세 의무화 되면 그냥 60세까지 가면은 될 거를 여기에 이제 그 법조항에 보면은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아주 그때 당시에 이제 법조문 작업했던 분들이 이제 워낙 사측에 이제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단서를 그렇게 마련을 했고 그 단서에 의해서 이제 임금체계 개편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 거기에 결합이 됐습니다. 내용에서 그 운영 현황을 보시면은 이걸 이제 그 사회공공연구원의 김철 박사가 이제 최근에 엄청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걸 잠깐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전체 이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운영 현황을 이제 조사했는데요. 임금 조정 기간은 평균 2.5년. 보통 지금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5년이고 1년에 평균 23%가 삭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은 뭐 60점 이상을 조금 이제 실질 정년은 조금 이제 늘어나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 감액률이 이게 임금 삭감 기간, 조정 기간하고 감액률이 워낙 기간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최대 최소가 뭐 6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기간별로도 거기 보시면은 그 감액률이 뭐
50%만 삭감이 되는 데도 있고 또 50% 60%까지 삭감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러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직급별로도 이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상위 기반, 그 이상은 또 이제 별도로 그때 이제 적용을 했고, 몇 급 이하 이제 별도로 했는데, 하위 직급은 조금 이제 낮게 설정을 하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관별로 이제 하위 직급에도 더 불리하게 한 데도 있고, 아무튼 일단 이제 도입만 해라, 도입하고 이제 실행해라, 이제 그런 쪽에 훨씬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은 기관별로 이제 편차가 크고 다양한 이제 제도들이 이제 도입돼서 시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정보 권고안의 내용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제가 빼놓고 18페이지 그 표에 임금 필터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제 권고안의 내용들을 좀 포괄해서 문제점들을 이제 표로 만들어 놓고 중요한 것들을 그 이하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임금 피크제가 본질적으로 타당한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 그 다음에 권고안에는 그럴듯하게 새로운 직무 개발하라고 해놨는데 새로운 직무 개발이 뭐 두세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를 그렇게 이제 제시는 해놓으면서 이제 명분을 찾았고, 그 다음에 과연 청년 고용과 이 중고령 고용이 과연 대체 관계에 있느냐, 그 부분이 아주 큰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나머지 제도상의 문제도 뭐 지적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맹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 이제 총인건비 장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때 도입 당시에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소한 40~50%를 감액해야 그게 신규 인력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잖아요. 단순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정도로 50% 정도까지 그 감액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 10% 20%만 이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총인건비 장식 문제, 인상률만큼 못 오르는 그런 현상이 당연히 발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지역별 인터뷰 자리를 갔더니 한 3년 정도 지날 때까지 계속 그 현상이 가속화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그냥 땡방식으로 돌려막으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기재부에서는 그 문제를 니네가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대응을 하다 보니까 참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대안은 찾아야죠. 저는 이제 본질적인 임금 피크제 문제와 신규 채용의 문제, 좀 본질적인 문제들을 건드리는 게 전략상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관료들하고 이론적인 거 따져봤자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고요. 명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명분으로서 이론이 좀 이론적이면서 명분이 그 오른쪽에 그 그래프에서 임금 피크제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래프가 이건데, 그 찬성론자들은 우리의 그 생산성이라는 것이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하락을 하는데, 사실 이 생산성 곡선이 임금 곡선하고 동일해야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공급 임금 체계는 우상향을 하니까 이 중간 지점 A와 B의 그 크기가 똑같아지는 그 겹치는 지점을
임금을 C라는 지점으로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생산성에 준하는 그 임금을 이제 준다는 것이 이제 명분인데, 과연 이게 이제 맞느냐 그러죠. 이거는 하는 일마다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개인마다도 다릅니다. 특히나 사무직종들은 이 생산성이라는 게 거의 근속이 올라가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생산직도 요즘에는 많이 기계화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걸 측정할 수 없는데 이거를 막아서 강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게 맞느냐? 근데 그 논리이고요. 저는 전혀 이제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사무관리직은 이제 오히려 연령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페이지에 새로운 직무개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직접 저도 2013년도 14년도에 은행권 임금 피크제 그걸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모델을 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진짜로 이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려면은 그 중고령자가 제대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임금 수준에 비례해서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고, 업무 시간도 이제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고,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노동 시간은 일부 이제 단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단축을 했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또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인원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근무하다가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고, 아무튼 되게 이제 단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과연 청년 고용의 문제가 여기 이렇게 임금 피크제로서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진짜 뭐 노동 경제학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이 이제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을 최소화하자는 논리로서 이걸 그냥 갖다 붙인 것이지, 사실은 이 30년 이상 이 고경력자들의 이 업무를 진짜 신규 이 노동자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자리 관계 어떤 그 대체 관계로 보는 이 부분들은 진짜 논리도 안 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붙이다 보니까 이제 논리적인 어떤 측면들의 이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이제 감성적으로 청년 고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우리가 이제 충돌을 한 거죠. 근데 연구 결과를 봐도 여기에서 대체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내부 노동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총 고용 인원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고용자의 이 퇴직 연령, 퇴직에 따라서 신규 채용이 약간의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임금 피크제가 한 텀을 지나면은 사실은 다 해소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죠. 이제 현실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고 두 번째 뭐 시행상의 문제. 정년 연장을 아예 차단을 시켰죠. 사실 임금 피크제의 핵심은 정년 연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차단을 시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임금 피크제 설계는 아예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이제 임금 피크제, 임금 조정 기간과 인건비 문제, 감행률의 문제, 신규 채용이나 인건비 산정 문제, 그 다음에 뭐 별도 정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근로시간을 이거 저희 초기에 이거 했고 여전히 이제 몇 군데는 뭐 근로시간 단축하면은 이제 처음에다 이거는 불가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적어놓은 건데 어떤 데는 동일한 업무를 이제 부여하면서 이제 임금을 삭감하니까 그것은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도 반하고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도 저촉이 되고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페이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사례를 제가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이제 작년에 그 공공노령 통해서 몇 군데 좀그 사례라도 좀 이렇게 있으면 좀 제공을 해달라 해서 몇 군데를 좀 받은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다 앞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공사, B공사 특히 이제 그 예산의 문제들이 이제 당연히 현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공사에서 그 25페이지에 그 인터뷰를 이제 한 결과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로는 당연히 이제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렵고, 적합직무도 당연히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도 당연히 이제 소외감이 생기고, 동기부여 안 생기고 위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이게 적합직무가 없다 보니까 뭐 당연히 완전히 그대로 단절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다음에 소속 부서에서도 그 인력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어떻게 할지도 이제 관리도 어렵고 인센티브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이 어떤 숙련의 전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숙련의 전수가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B공사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는 게 이제 요거는 이제 지방공기업 통계이긴 하지만은 총액 인건비 상승분 잠식 부분이 이제 심각하다는 이제 가장 최근의 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은 2016년도서부터 이제 잠식 기관이 조금 늘어나면서 지금 작년에 이제 71개 기관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30여 개 기관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고, 이건 뭐 당연한 어떤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잠식이 되니까 신규 채용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 감소, 이 부분도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보고 인터뷰도 저도 최근에 하고 회의 참석했더니 이 별도 직군으로 이제 빼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정원을 인정하는 문제를 제일 많이 이제 호소를 하셨고요.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사실 밀려서 채용을 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애초에 이제 이렇게 혼합을 시켜가지고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적합직무 개발 이런 것이 사실 적합직무 개발을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년 연장에 이제 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고령화 되고 나름대로 이제 좀 노동자로서의 삶을 좀 지속해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반해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임금피크제가 우리나라는 일본밖에 거의 이제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본 제도를 사실 그동안에도 새로운 좀 내용이 없나 계속 사실 찾아봤는데 그나마 최근에 좀 참고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의 배경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그 고령화도 이제 상당히 가속화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청년이 많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이제 줄어들므로써 오히려 이제 중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그런 유형도 정년 연장형, 그 다음에 그 고령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적합한 인사관리 체계, 그 다음에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장을 해줬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말씀대로 이제 이제 정반대여서 그냥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또 청년 채용하고 결합을 하다 보니까 정년 연장형은 뭐 끝도 못 보고 다 정년 보장형으로 아주 그 이제 임시 방편적으로, 또 인사관리 체계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른 데는 이제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제 전략하에 모든 그 관리들이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걸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 임금피크제 하나만 도입을 하려고 해도 임금관리 시스템 전체를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무급을 도입한다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또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도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이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